재료 마감표도 만들어 놨었죠. 재료 마감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재료를 한 번에 쭉 만들고 그릴 때 한 번에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종류는 몇 개 안 됩니다. 바닥 마감재 몇 개 안 되고 벽 마감재도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닥 마감재 3개 만들고 벽 3개 만들고 지붕 천장은 2개? 3개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쟤네를 먼저 샘플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유사 항목 작성이라는 도구 있었어요. CS 단축키 이거 이용해서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벽체는 보통은 구조용하고 마감벽, 마감용, 외벽 마감, 내벽 마감 이렇게 3번에 나눠서 그리는 게 실제로는 더 나중에 활용해서 쓰기가 좋습니다. 이 한 덩어리로 만들면 더 귀찮아요. 그래서 구조체, 마감체 이렇게 2개로 만든다고 보시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벽돌벽, 시멘트 벽돌벽 1.0B 쌓기예요. 그러면은 구조벽 누르시고 일반 200 또는 일반 100mm 기본벽을 선택하시고 3가지 정도만 넣으면 되죠. 3가지 정도만 넣으면 되는데 일단은 레빗으로 3D를 만들고 도면 그릴 거니까 도면에 필요한 정보 넣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에 필요한 정보라고 하는 게 재료 해치죠. 재료 해치. 당연히 이제 크기, 두께, 높이는 당연한 얘기고 재료 해치 들어가야 되고, 렌더링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렌더링 정보는 안 넣으셔도 돼요. 이 구조체는 렌더링이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렌더링을 한다라고 해도 실시간 렌더러를 써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레빗으로 재료를 만들 때 레빗으로 내가 렌더링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렌더링 재료 넣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렌더링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쓰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언제든 렌더링 정보는 추가로 다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도면은 돼야 되니까 이 도면에 대한 정보, 재료 해치 반드시 지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3D 만들었으면 수량 산출 정도는 해야죠. 빔 쓰면 데이터를 꺼내서 재활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적어도 수량 산출 정도는 해야죠. 그 예를 하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정보는 가장 먼저 이름이죠. 이 이름이 나중에 1.0B 시멘트 벽돌 쌓기 양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름은 그냥 시멘트 벽돌로 넣는 것보다는, 시멘트 벽돌도 괜찮겠지만 시멘트 벽돌 1.0B 쌓기 이렇게 넣으면 1.0B 쌓기에 필요한 벽돌 양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정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름이 중요하고요. 재료 해치, 도면은 돼야 되니까 재료 해치 꼭 넣어 주셔야 되고, 기타 나머지 두께, 높이 뭐 이런 것들, 경로 이런 거는 직접 실제 크기로 넣으면 되니까 별 문제는 안 됩니다. 가장 핵심은 이름, 해치 이 2가지는 꼭 넣으셔야 된다입니다. 그러면 유형 편집 누르고 복제 누르신 다음에 이름 지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잘 넣겠습니다. 요거는 시멘트 벽돌 쌓기 1.0B 블럭의 온장의 길이 쪽을 다 쓰는 거 200mm 또는 190mm로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100 쓰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구조 들어가서, 이 구조는 여러 층으로 생겨 있을 때는 여러 겹을 쌓는데 한 겹일 때는 하나만 쓰면 되죠. 그래서 두께 200, 재료 점점점 누르고 들어와서 재료는 전부 만들 겁니다. 다 있긴 있는데 그래도 새로 만들어야죠. 밑에 새 재료 작성을 누르시고 하나 생기면 이름이 진짜 중요해요. 이름. 그래서 이름을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하신 다음에 시멘트 벽돌 1.0B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시멘트 벽돌까지만 하셔도 괜찮고, 재료니까 시멘트 벽돌 써놓으면 나중에 다른 시멘트 벽돌에도 쓸 수 있겠죠. 대신에 그럼 수량 산출할 때 같은 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 좀 필터 같은 거 쓰시면 좋죠. 저는 시멘트 벽돌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정보는 넣으신 거예요. 이름을 지정하셨으면 절반 정도의 정보는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도면으로서의 정보를 넣어 주셔야겠죠. 그게 그래픽에 있었죠. 그래픽이 도면으로서의 정보, 모양이 렌더링 정보,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래픽에서 첫 번째 있는 음영 처리라고 하는 얘는 요 밑에 있는 모드에서 음영 처리 모드로 봤을 때 무슨 색으로 보이게 할 것이냐인데, 재료의 대표적인 색을 해주면 돼요. 그 렌더 모양을 쓸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칼라를 넣었다 그러면 렌더 모양 사용을 체크하면은 여기 들어있는 재질의 대표 색상을 쏙 빼가지고 여기다가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지금은 안 넣었으니까 생략하고, 해치입니다. 밑에 있는 게 해치. 표면의 해치, 잘렸을 때 해치. 그러니까 이 벽인데, 벽이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벽이었을 건데 표면의 해치, 요쪽을 누군가 인면도로 보고 있을 때 여기 부분이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가 표면 해치고요. 표면 패턴이고, 평면도 같은 거는 잘라서 아래를 보는 뷰로 그리는데 잘랐을 때 여기 부분에 이렇게 두께가 보이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해치, 요게 절단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벽돌 해치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경에다가 두 개의 해치를 섞어서 쓸 수 있고요. 절단 패턴에도 두 개, 표면 패턴에도 두 개씩 넣어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저희는 절단 패턴, 벽돌이니까 45도 대각선 연속으로 되어 있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초안으로밖에 작성을 못하니까 초안을 해주시고 만들겠습니다. 네, 절단 패턴의 전경을 눌렀어요. 새로 만들기 밑에 보면은 아이콘 있어요. 이거 눌러서 이름 지정해줘야죠. 대각선 45도. 해치는 간단해요. 이거 이제 사용자로 되어 있는 거는 CAD에 있는 해치 파일 같은 걸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외부에, 그러니까 해치도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저희가 CAD에서 쓰는 해치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혹시 이제 나중에 하시다가 CAD에 있는 해치를 좀 가져다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사용법 보여드릴게요. 굳이 저기까지 지금 필요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해치는 평행선, 교차선 두 개밖에 안 돼요. 근데 대각선 45도 하면 되니까 저희는 평행선 하면 되고, 각도 45도 들어가 있고 출력됐을 때 도면에 3mm마다 대각선을 긋는 해치입니다. 3mm 간격으로 돼 있죠. 3mm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3mm 그대로 쓸 겁니다. 확인하시면은 대각선 해치, 이게 벽돌 해치였죠. 3mm 간격이 좀 멀면 나중에 들어와서 2mm 바꿔주면 돼요. 뭐 콘크리트 표면의 해치는 없어요. 사실은 뭐 잘 표현 안하고 실제로는 구조벽을 그린 다음에 마감벽을 그릴 거라서 표면 해치 넣어봐야 안 보여요. 그래도 연습삼아 전경 눌러주시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콘크리트의 표면 해치가 있고, 콘크리트가 벽돌이죠. 벽돌 쭉 내려가다 보면은 모델에 보면은 벽돌 있어요. 요거는 뭐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저거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예전에 이렇게 뭐 안시 코드 만들듯이 코드 넣어서 만드는 방식인데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그러면 설명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 그 예전에 녹화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필요하면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벽돌의 표면 해치니까 요거 안 넣어도 되는 곳인데 그냥 이거 넣을게요. 확인 하시고, 렌더링 정보는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본다 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넣으시면 안되고 얘가 일반이죠. 그러니까 렌더링 재료를 만들 때 일반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일반이라고 하는 거로 렌더 설정을 만들면 얘네들을 전부 다 조절해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재료 느낌을 만드셔야 되는데, 얘보다 더 쉬운 방법은 벽돌류의 해치의 느낌을, 재료의 느낌을 렌더 설정을 해놓은 애가 있단 말이에요. 세트가.
그럼 그 벽돌 세트를 불러와서 일부만 변경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요거지요. 이 자산을 대체합니다를 눌러서 여기에서 모양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기본 재질들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벽돌을 고르면 벽돌 느낌의 설정을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미지만 바꿔준다든지 크기만 바꿔준다든지 색상만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저희한테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벽돌은 치장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치장 벽토 쪽에 가면은 유형을 보셔야 돼요. 유형이 일반이 아닌 애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시멘트니까 콘크리트 느낌 비슷할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 느낌의 재료를 더블 클릭해서 넣으면 얘가 이제 시멘트 벽돌의 느낌이랑 비슷하네. 그리고 얘네들이 되게 간단한 설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시멘트류의 제품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바꾸면 되겠다 싶으면 들어오셔서 여기에 표면의 색상을 바꾸시든 뭐 패턴을 바꾸시든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사한 애를 찾고 싶으니까 벽돌이라고 검색을 해서 벽돌로 나오는 애들 중에 석조에 보니까 있네. 석조에 보니까 벽도 있어요. 그럼 요거 더블 클릭해서 쓰면은 해치까지 잘 들어있네요. 저 모양까지 잘 들어있으니까 요 정도 골라서 쓰시고, 몇 개 더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옆에다가 좀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쓸 거예요. 누르고 CS 그 다음에 작성 이렇게 쓸 겁니다. 작성하실 때 얘를 깊이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1층 아래로 그려져서 그래요. 높이로 처마까지. 아니요, 높이로 미연결 말고 그냥 처마까지 레벨로 지정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벽은 두 개의 레벨을 쓰는 요소였죠. 1, 2 이렇게 있으면은 벽은 벽의 하단이 있고 벽의 상단이 있죠. 그 벽의 하단을 1F, 벽의 상단을 2F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고, 벽의 하단을 1F, 벽의 상단을 2F-600 위치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항상 구속이 되게 600이란 만큼이 떨어져 있게 구속할 수 있게 만들어 쓰는 방식이었어요. 레벨 지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레벨. 그러면은 이제 내용 확인해 볼게요. 하나면 돼요. 하나. 저 이거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복사한 거예요. 유형 편집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재료를 만들었을 때 유형 편집에서 모양 그래픽 부분에 렌더 모양을 체크를 해주면 여기 부분의 색이 아까 그 렌더 재질에 있는 대표색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좀 체크한 다음에 푸는 편이에요. 이것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재료 정보가 바뀌었을 때 같이 바뀌면 좋긴 한데 뭐 메모리를 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좀 풀고 씁니다. 체크하고 써도 상관없고. 그러면은 요 색상이 언제 나타나느냐 라고 하면은 적용 확인하고 나가서 이제 저 색상이 언제 나타나느냐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드가 음영 처리 모드일 때 보여지는 색상을 방금 지정한 거예요. 그 음영 처리 모드로 바꾸면 요 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넣었던 요건 이제 다 기억합시다는 아니고 기억이 나면 잘 쓰세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여기를 빨간색으로 해놓게 되면은 얘가 빨간색으로 나온다고요. 여기 요 상세도 수준을 중간 정도로 올려주세요. 중간 정도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네. 해치가 이제 그것도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색상이 요거의 색상, 음영 처리 모드일 때의 색상이다라는 뜻이고, 현재 해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요 밑에 있는 상세도 수준 나타내는 아이콘 있어요. 요 상세도 수준. 요게 낮음이어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올려도 안 나오면 중간 이상으로 올리면 나올 겁니다. 요거의 수준을 중간으로 해주시면 해치가 나와요. 그래도 안 나타나면은 축척을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셔야 전문가가 돼요. 다 알아야 된다는 아닌데 저런 기능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거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편집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얘가 아까 전에 보면은 요 밑에 있는 상세도 수준이 낮을 때, 낮음으로 돼 있을 때는 그냥 회색만 이렇게 시커멓게 보였거든요. 얘가 왜 여기서 이렇게 낮음일 때 이렇게 보이냐면, 어떤 값 때문에 그러냐면 이 값 때문에 그래요. 거친 축척 채우기라고 하는 상태, 이 상태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상세도 수준이 낮음일 때를 거친 축척 채우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얘하고 연동되는 값인데 그거를 잘 모르셔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친 축척, 그러니까 얘가 축척이 낮음으로 볼 때는 그냥 까만색 색상 칠해져 있는 거로 보겠다라는 설정이에요. 이 색을 만약에 제가 녹색으로 바꿨다고 치고, 에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요. 패턴을 안 넣네. 패턴. 그래서 여기 부분 패턴을 집어넣으시면, 패턴하고 색상을 집어넣으면 여기의 상태가, 여기 상세도 수준이 낮음일 때 보여주는 모양을 설정하는 곳,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재료 쪽에 있는 값 중에 음영 처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모드가 음영 처리 모드일 때인데, 거친 축척, 그러니까 이게 축척이 낮음일 때는 얘가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옵션이 작동되니까 얘가 안 보이는 거고, 얘가 중간 이상일 때 음영 처리 모드라면 여기 있는 설정으로 보여주게 돼요. 그게 이제 요 값들이에요. 근데 궁금해 하시는데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자주 쓰는 애는 일단 아닙니다. 여기 해치를 넣어 놨는데 히든라인 은선 모드에서 보면은 해치가 대각선으로 보여질 건데, 이거의 크기, 이거 해치 넣을 때 아까 저희가 그 제도인가 그거로 넣었어요. 그 모델이 아니라 제도인가로 넣었거든요. 이 제도로 넣은 해치가 어떻게 작동되냐면 밑에 있는 축척값하고 연동이 됩니다. 밑에 있는 축척값하고 연동이 되는데 50분의 1로 바꿔보세요. 그럼 작아지죠. 10분의 1 하면 더 좁아지죠. 그러니까 저 부분의 해치가 이 축척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얘가 재료의 표면을 나타내는 해치를, 재료의 표면, 재료의 패턴의 크기 이런 걸 나타내는 해치를 제도로 넣으셨다면, 실제 크기로 내가 도면을 그렸는데 그 제도가 축척에 따라서 이게 표면 패턴이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표면 해치는 모델로 넣는 거고요. 표면 해치 같은 거는 웬만하면은 그 패턴의 크기가 재료의 크기 같은 걸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면 패턴은 모델로 많이 넣고, 잘려지는 부분은 이 재료가 무슨 재료입니다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도면이 작다면 해치는 간격이 멀어져야 되고, 이렇게 도면이 작으면 벽돌을 멀리서 볼 거라고요. 그러면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하고 여기 간격도 멀어져야 돼요. 도면을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근데 도면을 가까이서 본다고 치면은
축척을 낮춰서 저희가 출력을 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해치도 좁아져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축척에 따라서 변해야 돼요. 단면 해치는. 단면 해치는 저희가 출력할 때마다 출력하는 스케일에 따라서 줄여주고 늘려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도 자동으로 축척에 따라서 바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넣으시면 저희가 해치를 뭐 캐드처럼 넣었다 뺐다 줄였다 늘렸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거 모르고 그냥 막 넣어놓으면은 계속 조절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알고 쓰시면은 되게 유용하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쓰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여기는 지금 보이는 이 해치는 단면 해치, 단면 해치. 그런데 얘가 만약에 미연결로 평면도니까 바닥에서 1200이나 1500 중에서 잘랐을 거거든요. 레빗 기본 설정이 1200에서 잘라서 봐요. 근데 미연결로 이 벽이 예를 들어서 1150이었다면 안 잘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벽을 이렇게 낮게 그렸으면은 평면도는 여기서 잘라서 아래를 보는 건데 벽이 안 잘렸잖아요. 안 잘렸으니까 당연히 해치가 단면 해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안 잘리는 벽은 단면 해치가 안 나온다예요. 잘려진 벽은 단면 해치가 나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잘라서 보는 높이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나오죠. 이게 벽체하고 재료에서 해치, 패턴, 뭐 렌더링 걔네들을 종합해서 이제 그간 설명 안 드렸던 내용을 쭉 설명드린 겁니다.